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종입니다. 토트넘 소식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토트넘 뉴스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나온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직전 경기였던 노팅엄 포레스트전을 앞두고 지난 주말 영국 매체 타임즈에서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의 인기를 능가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였는데 아직 내용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기사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토트넘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그런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기사인데 꽤 장문의 기사라서 주요 내용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해리 케인의 자리를 손흥민이 대체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지난 10년 중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름은 오직 하나였다. 홈 관중들은 한 명 한 명씩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활기차게 외치는데 피날레는 언제나 해리 케인이었다. 케인은 킥오프 시점까지 큰 함성을 이끌어내는 보증수표였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케인의 위상을 설명한 뒤에 그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대체했다는 걸 언급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름은 손흥민이다. 함성 소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함성 소리가 여전히 똑같다라는 말이겠죠. 경기장에 입장하는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 그 관중석에는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이 열마다 있고 토트넘 엠블럼보다 태극기가 더 많이 펄럭인다. 이어서 유니폼 판매량으로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설명했습니다. 케인이 최고로 성장한 구단 출신 선수고 행운의 부적이었다면 손흥민은 구단의 심장 엔지 포스테코글루 시대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줄이 됐다. 하이로드에 있는 토트넘 매장에선 경기 날마다 손흥민의 유니폼이 700장씩 팔리곤 했다. 케인이 토트넘에 있었을 때임에도 케인보다 판매량이 많았다. 케인이 이적한 뒤로는 손흥민의 7번 셔츠의 경기 당일 판매량은 1000장에 육박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 인기를 누리게 된 배경,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이유로 든 것은 충성심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케인의 입지를 넘볼 수 있는 선수는 없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뒤 언젠가 다시 와서 입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찬사를 받았던 케인은 다른 곳에서 뛰고 싶어 했고 그럴 자격이 있다며 잡음을 일으켰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토트넘 생활에 행복해하기 때문이다. 팀을 떠날 운명이었던 동네 출신 영웅은 그렇게 항상 팀에 소속감을 느꼈던 춘천 출신 공격수로 대체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성, 팬들을 향한 마음도 언급됐습니다. 손흥민은 대비되는 특성이 있다. 그의 실력이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지만 성격은 모호하게 그려진다.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갖췄음에도 카메라 앞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다. 벤 데이비스가 작년 아이를 낳았을 때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먼저 데이비스를 찾은 선수가 손흥민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데려갈 때면 손흥민은 기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사과했다. 매일 오후 토트넘 훈련장 바깥에는 수많은 한국 팬들이 기다린다. 손흥민이 관대하게 그들을 맞이해서 종종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한다.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겠죠. 안전 문제가 대두될 정도다. 그러면서 계속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도 있었는데 한 구단 직원은 손흥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안전 문제가 우려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요즘 표현으로는 확신의 깐깐한 장인어른상인 안토니오 콘테 전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을 완벽한 사윗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위 삼고 싶은 선수라고 소개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많은 매력을 갖추고 좋은 인성을 갖췄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엔 손흥민 선수의 실력, 태도 등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졌고요. 주장으로서의 면모도 설명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스스로와 동료들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선수다라면서 지난해 8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토트넘 선수단 앞에서 손흥민을 주장으로 지명하며 즉흥적으로 한마디 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는데 그건 책임감, 올바른 행동, 규율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면을 중시하는지 주장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던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한 배경, 그리고 아시아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에서 독보적인 커리어를 손흥민 선수가 쌓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다 득점 기록을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선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질문, 손흥민은 왜 더 큰 구단으로 이적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손흥민이 국적 때문에 더 큰 구단으로 이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손흥민이 스페인이나 브라질 사람이었다면 케인을 따라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력을 이어갔거나 가레스 베일처럼 레알 마드리드로 향했을 거란 의견이 있다.
일각에선 타이밍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0대 후반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나이나 연봉 규모가 이미 빅클럽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는 주장이다. 라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도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올 시즌이 그 어느 때보다 손흥민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손흥민은 윙어부터 스트라이커까지, 그리고 때로는 나이스 가이처럼 때로는 엄격한 관리자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다. 손흥민은 최고의 모습을 끝까지 감춰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 앞으로 더 보여줄 게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입지를 쌓아가고 있는지를 현지인, 현지 관계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피니셔, 최고의 결정력을 지닌 선수 탑 10을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득점 수가 얼마인지 체감상 이 선수 결정력이 좋다 이렇게 꼽은 게 아니고 통계 자료인 기대 득점 수치를 바탕으로 순위를 추렸습니다. 기대 득점은 특정 상황에서 평균적인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수치죠. A 선수의 기대 득점 수치가 얼마다라는 것은 해당 선수가 평균적인 결정력을 가졌다면 이 정도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이 가장 많았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9.4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무려 15골을 넣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경기를 볼 때 손흥민 선수가 골대 근처로 공을 몰고 가면 골이다, 이건 골이다 싶을 때가 있죠. 그게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 공격수 엘링 홀란이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좀 저조해진 편이죠. 지금도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많은 기회가 있는 것에 비해서 좀 적게 넣고 있는 편인데 그 엘링 홀란의 수치와 비교하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이 더욱 와닿습니다. 홀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1.8골, 21.8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19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 수치보다 낮은 상태인데 손흥민 선수는 기대 득점에 비해 5.6골을 더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2위에 오른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득점 동률인 제로드 보언이었습니다. 보언은 9.7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5골을 넣어서 격차 5.3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실제 득점 14골, 기대 득점 9골인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이었습니다. 지금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황희찬 선수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에 올랐는데요. 10골을 기록 중인 황희찬 선수는 기대 득점보다 3.7골을 더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버햄턴이 황희찬 선수를 그리워할 만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다른 선수 소식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선수입니다. 지난 8일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수비수 미키 반더벤 선수 이야기인데요. 부상에서 돌아와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 이어서 연속 선발로 나선 반더벤 선수는 노팅엄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가 앞서 현지 평점들을 소개했을 때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반더벤 선수였습니다. 후반 7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까지 흔들었죠. 이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평가를 받은 반더벤 선수가 토트넘 선수 중 유일하게 주간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BBC 베스트 11에 아스널 수비수 가브리엘 마가리앙이스 그리고 윌리엄 살리바 선수와 함께 선정됐습니다. BBC 베스트 11을 추리는 가레스 크룩스는 골키퍼가 움직일 수 없는 멋진 슈팅이었다. 우리는 그가 빠르고 평정심을 갖춘 선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노팅엄전처럼 슈팅할 수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일관적이지 못한 토트넘이 4위 경쟁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골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앨런 시어러가 뽑는 2주의 팀에도 반더벤이 포함됐습니다. 역시 토트넘 선수 중에선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어러 역시 반더벤의 슈팅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시어러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한 공격수인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리드를 되찾게 만든 슈팅은 정말 대단했다. 그 어떤 스트라이커라도 흡족해 했을 만한 마무리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모든 스트라이커들도 자기의 슈팅에 만족한다는 의미겠죠. 이거 시어러가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게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동료들도 반더벤의 활약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훈련 때 보면 사실 반더벤의 슈팅 실력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반더벤은 특별한 선수고 최고 수준의 선수다. 우리 스카우터 팀의 공헌도가 되게 높은 선수다. 계약하기 전까지 나는 반더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사실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라면 내가 분명히 들어봤어야 했는데 내가 한 방 먹은 것 같다.
뭐 훌륭한 선수고 훌륭한 트레이너고 또 훌륭한 청년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열린 뉴캐슬전에 앞서 또 소식을 모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